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매칭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명의 유치원생들에게 서로 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사이가 좋은 학생들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원생들이니까 사이가 안 좋은 애들 짝 지어주면 애들 울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은 학생들끼리만 짝을 지어주려 했을 때 모든 학생을 짝 지을 수 있는가, 혹은 최대 몇 쌍이나 짝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n명의 사람이 있고 n개의 작업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배정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저거 힘이 세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못하고 뭐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이 막 걸려 있을 때 그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매칭을 시켜주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과 최대한 많은 작업을 짝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또 바이파타이트 매칭, 이분 매칭을 가지고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는 거는 정의를 했죠, 그죠? 이분 그래프. 어떤 정점 집합들이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지고 모든 정점들 집합이 다른 그 집합의 정점과 연결되는 그 간선이 이렇게 두 집합 사이에는 존재하지만 이 두 집합의 원소끼리는 연결되지 않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바이파타이트 매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이분 그래프에서 서로 끝점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요 간선의 엔드포인트하고 요 간선의 엔드포인트 끝점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없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얘는 못 쓰고 이제 요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요걸 했으면 얘도 못 쓰죠. 얘도 못 쓰고 그러면 요거밖에 못 쓰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있나?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바이파타이트 매칭이라고 합니다. 매칭 프로블럼을 우리가 푸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최대 2분 매칭이라는 거는 맥시멈 바이파타이트 매칭 프로블럼인데 이 2분 그래프에서 최대의 2분 매칭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몇 개나 매칭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나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짝짓기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이제 간선은 얘가 유치원생들 같으면 사이가 좋냐 안 좋냐, 사이가 좋은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았을 때 사이가 좋은 애들끼리 어떻게 최대한 묶어 줄 거냐, 혹은 얘가 작업이고 얘가 일꾼이라고 하면은 이 작업은 얘만 할 수 있고 이 작업은 얘하고 누구한테 시켜도 할 수 있고 이 작업은 얘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최대의 매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근데 앞에서 우리가 힌트를 봤듯이 네트워크 유량 문제 승부 조작할 때 그렇게 풀었죠, 그죠? 이 두 개의 정점 집합을 A를 ABC로 두고 B를 DEF로 뒀을 때 요 두 개에다가 이제 소스 노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싱크 노드 T를 또 추가하고 이 SST로 보내는 유량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도 또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느냐, 방금 우리가 이제 그거 이미 포워드 풀커슨을 구현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승부조작 문제라는 걸 더 복잡한 걸 풀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알고리즘은 포드 풀커슨의 구현은 BFS를 이용했죠, 그죠? 근데 요 경우에는 우리가 DFS로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포드 풀커슨을 구현할 때 우리가 BFS를 쓰는 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BFS로 이렇게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뭐 이렇게 구현을 다 BFS로 다 네트워크를 찾아본 다음에 하나씩 증강 패스를 찾아 나가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그 최대 유량을 V의 개수로 집합 V의 원소 개수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BFS로 탐색하지 말고 DFS로 탐색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DFS로 했는 게 그게 참이면 그 간선을 따라서 유량을 흘려보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강 경로를 찾기 위해서 DFS를 한다면, DFS 하는 도중에 어떤 정점을 지난다면 이미 매칭된 상황이라면 다음 관선이 유일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현재 정점이 이미 매칭되어 있다면 싱크로 가는 잔용량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정점으로 유량을 보내주는 정점이 현재 정점과 매치된 정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바로 구현에 들어가 버렸네. 자, 그러면 이거 예제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얘를 우리 알고스팟의 문제를 직접 한번 풀면서 예를 들고 그 구현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비숍 문제는 뭐냐면은 n by n 체스판에 장애물들이 있고 비숍이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최대로 놓을 수 있는 비숍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일단 체스를 모르고 비숍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체스 나오면은 우리가 그거 익숙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n 퀸즈 문제. n by n 체스판에서 퀸이 서로 공격할 수 없도록 놓는 방법. n개의 퀸.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4by 4면 퀸을 서로 공격하려면 퀸은 옆으로도 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가기 때문에 하나 놓으면 아무데도 공격 못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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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네 군데에 배치를 하면 이 서로 퀸이 서로를 공격해서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4by 4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나온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대칭되는 거. 그러면은 요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이 문제는 잘 보면은 n개의 n 체스판이고 그 다음에 n개의 퀸이 주어졌어요, 그죠? n개의 퀸이. 그러면은 하나 놔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놨으면 이제 놓을 수 없는 곳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하나 놔보고 그리고 얘하고 얘를 놨으면 하나 더 놔보고 그럼 이제 놓을 데 없으면 얘는 안 된다. 백트랙해서 다시 다른 데 한번 놔보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4개까지 딱 나아지면 성공 해가지고 얘를 기록해 놓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서 또 해가지고 전체 완전 탐색을 하죠, 그죠? 완전 탐색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전부 다 탐색을 할 필요는 없죠. 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혹은 더 이상 가봤자 답 없다라는 걸 알고 되돌아오면 가지치기를 하면 되죠, 그죠? 프루닝을 하면 가지치기, 프루닝을 하면 뭐가 됩니까? DFS를 하는데 프루닝을 한다? 백트래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백트래킹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명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장애물 넣으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비숍으로 바꾼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문제가 최대로 놓을 수 있는 비숍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퀸이 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서 얘가 더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백트래킹으로 풀 수 있는데, 최대로 놓을 수 있는 비숍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해가지고 이 비숍을 다 놔보고 결정하려면 이제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백트래킹으로 완전 탐색으로는 시간 초과가 걸려서 못 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크 유령 문제로 모델링을 해보자. 어떻게? 요렇게. 자, 요렇게 n줄의 테스트판의 상태가 주어지는데, 이제 점이 비어 있는 데고, 점이 비어 있는 데고, 스타가 이제 장애물이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이제 그 장애물이 포함된 요렇게 테스트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최대 8개를 넣을 수 있고, 요 경우에는 최대 6개를 넣을 수 있고, 요 경우에는 최대 18개를 넣을 수 있고, 요 경우에는 최대 7개를 넣을 수 있대요. 자, 근데 뭐 비숍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비숍을 찾아보니까 대각선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체스말이래요. 그래서 대각선으로는 몇 칸이든지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놓으면 얘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숍한테 안 죽으려면 요 대각선은 더 이상 놓을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애물을 놓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지금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장애물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바이파타이트 매칭으로 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이걸 생각해낸 사람들은 대단하죠. 자, 문제를 푸는 단위를 우리가 그래프에서의 정점을 대각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대각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대각선 하나하나를 꺼내 가지고 이거를 정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연속해 있는 이 빈칸들의 묶음, 이 묶음에 하나의 비숍을 넣을 수 있죠. 여기에는 하나만 넣을 수 있죠. 하나 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죽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점들의 이 대각선들을 쭉 하면은 이제 비숍이 있으면 이 비숍을 서로 연결해주면, 요 대각선에 요 비숍 넣고, 요 대각선에 요 비숍 넣고, 요 대각선에 요 비숍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숍이 총 몇 개냐, 그 중에서 최대가 뭐냐, 이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묶음과 대각선 요 하나하고 비숍을 매칭시키는 매칭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약 조건이 있죠. 제약 조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대각선, 이런 대각선하고 내려가는 대각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내가 여기 하나 놓으면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둘 다 묶여버리죠. 여기도 더 넣을 수 없고 여기도 더 넣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집합이 생깁니다. 그죠? 어떤 비숍을 놓는다는 거는 이 올라가는 대각선들이 쭉 있을 거고 내려가는 대각선들이 쭉 있을 건데, 얘하고 얘가 서로 연결됐다. 어떤 크로스로, 얘로.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또 연결돼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하고 얘가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뭡니까? 바이파타이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를 어떻게 모델링 하냐, 이 대각선의 각 묶음을 이제 정점으로 하고 두 묶음의 공통 원소가 있을 때 두 정점을 간선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바이파타이트 그래프가 나옵니다. 방향이 같은 묶음끼리는 공통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공통 원소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묶음의 집합이 바이파타이트가 되고, 이 바이파타이트 그래프에서 맥시멈 바이파타이트 매칭을 찾으면 이 체스판에 배치할 수 있는 비숍이 최대 개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즉, 요 두 개의 랭의 요
선 하나가 비숍의 비숍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겹치지 않도록 맥시멈 플로우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숍을 어디에 놓을 거냐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dx dy는 요거는 이제 1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1 1이니까 1 1이니까 쭉 증가하는 거고 1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두 개의 이동을 가지고 id를 만약에 2 곱하기 8 곱하기 8 혹은 뭐 n 곱하기 n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 이제 카운트를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놈 카운트, 내려가는 놈 카운트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두 개를 씁니다. 두 개의 카운트를 써가지고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에 대해서 x, y를 가지고 이제 장애물을 고려해야 되니까 만약에 id를 하나씩 감토시켜가면서 이제 id를 하나씩 부여해가면서 요런 놈들을 찾고 그 다음에 요런 놈들을 찾아서 각각 id를 이렇게 0, 1, 2, 3 0, 1, 2, 3 이렇게 쭉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n개가 될 거고 이게 m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놈들을 쭉 찾아서 이렇게 그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이 카운트에는 요 놈들이 몇 개냐 이게 n개가 되겠죠, 그죠? 요 놈들이 몇 개냐 m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거는 이제 보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n과 m을 가지고 어디제이션시 매트릭스 인접 행렬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나면 뭐가 됩니까? 바이파타이트 매치 문제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런 놈 연결하고 소스하고 싱크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 바이파타이트 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바이파이트 그 포커스를 써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자 바이파타이트 매치를 해서 A의 매치 그러니까 A의 매치 그 다음에 B의 매치를 추계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포스타트 인 레인지 해서 비지티드 하고 DFS 그래서 DFS로 쭉 방문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DFS 하면서 이 DFS는 구조는 똑같죠, 그죠? 만약에 비지티드면 폴스 아니면 비지티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것들을 다시 DFS 하는데 이 할 때마다 A 매치하고 B 매치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났을 때 결국에는 자 여기서 이제 DFS를 하고 끝났을 때 사이즈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이즈를 리턴해 주면 이 바이파타이트 매칭되는 전체 요 링크의 개수를 카운트 해 준 거죠.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BFS로 구현했던 포드 폴커슨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에 이런 비숍을 가지고 배치를 했을 때 최대 개수가 예를 들어서 8이면 혹은 6이면 요 그림을 주고 요 그림을 주고 배치를 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에서 실제로 얘가 어느 대각선을 연결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렇게 6개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해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알고리즘 2 과목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했는 그 네트워크 플로우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최대 요령 문제, 이분 매칭 문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